음. 들어갔어요. 음. 문화일보 2025년도 7월 23일자 기사입니다. 한국 여권 세계 2위 파워 190개국 무비자 입국 북한은 93위. 뭐 북한 갔다 있다 뭐 하게 되나요? 2025년 7월 23일자 기사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방에 지금 세계가 여러 가지로 날뛰고 저 전쟁 상황이고 폭염에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로 여행 가는 건 좋지 않고 우리나라가 작년도에 그 100억 달러 적자를 지금 관광 적자를 봤어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오늘 한국 여권만 있으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90개국에 달해 전 세계 2위에 올랐다. 22일 CNA에 따르면 영국의 해외 시민권 자문업체 헨리 앤 파트너스는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수가 일본과 함께 세계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기업이 어렵게 벌어온 달러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제일 돈을 많이 쓰니까 다 한국인 어서 오십시오 하죠. 다른 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처럼 명품 사는데 혈안이 돼서 나라 사정은 생각지도 않고 뭐 카드 막 긁어대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헨리 앤 파트너스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순위에서 한국은 2020년 1월 3일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해왔다. 1위는 전 세계 277개국 국가 및 지역 중 193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싱가포르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공동 3위에 올랐다. 이 사람 우리나라는 2위인데 1위는 싱가포르는 그냥 누구나 다 들어간다는 거죠. 무비자로. 미국은 지난 2014년 여권 파워 1위였으나 리투아니아 등과 함께 공동 10위까지 밀려났다. 미국은 지난 분기 순위에서 공동 9위였다. 미국은 9위군요. 제하위인 99위는 아프가니스탄이었다. 아프간 여권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25국에 불과하다. 시리아 27개국, 이라크 30개국도 하위권을 유지했다. 북한은 93위로 40개국이었다. 비자 없이 여권 없이 갈 수 있는 것이 40개국이다. 그런 거죠. 헨리 여권 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199개국의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 또는 입국 시 비자 발급 등 사실상 무비자라고 갈 수 있는 곳을 나타낸다. 이것이 꼭 우리 국가의 이득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몰려가서 돈을 펑펑 쓰고 낭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뭐 Y기업이 또 철저하게 정치를 갖다 막네요.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 치명적인 가중과 인체 치명적인 비소를 납, 수은 등 이런 것들을 33만 배까지 갖다 흘려보내고 있는 Y기업의 하수인들이 서울에서는 우리 대문과 내 자동차 손잡이에 독극물을 묻혀서 손이 마비되고 독가스를 보내서 내가 피를 토하고 그랬잖아요. 그 Y기업에서 나온 황산공장에서 나온 이것이 안동 때문에 고기를 다 죽이고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의 저주를 50년째 오염시키고 있는 이렇게 번 돈으로 정화되지 않은 그 독극물을 쏟아 부음으로 인해서 Y기업은 단시간에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벌었죠. 이렇게 번 돈으로 묻지마 살인, 디도스, 사이버 테러, 강원도 펜션, 정신조종, 자살, 살인 사건, 자살로 위장해서 불특정 다수를 인터넷으로 한 군데 모여서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원도 펜션에 10명의 죽은 자들이 그 사람들이 다 인터넷을 보고 처음 만난 남자 둘 여자 하나씩 셋씩 짝지어서 전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유서를 쓰고 14명이 죽었는데 이 이태원 사건도 Y기업 짓이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불특정 자수를 인터넷으로 해서 한 군데 모여서 다 밀어라는 단어로 살인명령이다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나의
지금 정치 코멘트를 잘 막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일보가 2025년 7월 23일자 한국 여권 세계 2위 파워 190개국 무자비 입국, 북한은 93위 그랬는데 싱가포르가 1위군요. 모든 나라를 다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경향신문에서 2025년도 7월 24일자 기사입니다. 윤석열 전환기를 옹호한 김문수, 장동혁, 전대 앞 거세진 반탐 반공세. 나는 이 국민의힘당 이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전부 둘이 안에서 내분을 일으키고 쌈질을 하고 뭐가 이렇게 있어요. 뭐 밖에서 들어온 사람 갖다 내치고 지급패가 아니다라고 또 있는 사람끼리 반대파로 세력 싸움질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당은 머리가 좋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고 이게 국민의힘당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헌신할 생각도 없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인간이 아니고 굉장히 이기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포용을 하지 못하고 민주당한테 이런 부분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윤석열 전한길 옹호한 김문수, 장동혁, 전대합 거세진 반탄파 공세란데 이 김문수가 이 국민의힘당을 죽이고 윤석열과 나머지 107명의 국민들을 전부 내란죄로 다 연좌죄로 집어넣겠다라고 국민의힘당을 전부 이게 해체시키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그럴 놈이겠죠. 그러고도 남을 놈이죠. 뭐 민주당 내에서 뭐 자기 자신이 셋이란데 민주당 국민의힘당이 자기 자신들을 당의 안에서 쇄신하겠다는데 우리 국민이 지적하기는 국민의힘당이 잘못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거대 야당 171석으로 모든 걸 밀어붙이고 이렇게 밀어붙인 결과 이 밀어붙여서 이렇게 됐지 않냐. 바로 그 민주당은 단일화가 잘 돼 있고 전부 온 그 당이 전부 화합을 해서 밀어붙이는데 단합을 하면 이기죠. 그런데 국민의힘당 어땠습니까? 전부 사리사요. 김문수부터 국민의힘당을 살릴 수 있고 이재명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한덕수한테 다 안 하고 자기 이기적인 자기 약속을 갖다 국민을 사기를 친 거예요. 자기가 대선 후보로 되면은 당선되면은 자기는 아직 한덕수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도 않는데 34% 한덕수 표하고 자기 11% 해서 이재명이 41%를 이길 수 있다. 이재명이를 독재를 막아야 된다. 이따위 짓을 거짓말로 사기를 치고는 당선 딱 되자마자 뒤로 누워서 나는 단일 안 할 거야. 기호 2번을 한덕수한테 줄 수 없어. 한덕수 너는 1,000원 한 장이라도 당협위 낸 적 있어? 아니 국회의원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국민의힘당의 대선에 나올 수 있는 찬스를 다 놓친 것은 한미 관세에 대해서 한덕수가 이렇게 그 탄핵에서 기각되자마자 그것을 처리하는데 그것이 미국에서 이것이 다 처리가 돼서 오케이 하고 난 다음에 통과된 다음에 사표를 내야지. 만약에 통과 도중에 있는데 사표를 내보면 그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그 사람은 11일 이전에 국민의힘당에 등록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국민의힘당에 이거 저거 다 던져버리고 국민의힘당에다가 갖다가 당에다가 후보로 갖다가 넣었다면은 뭐 이번에 뭐 김문수처럼 떨어지지 않고 이겼겠죠. 국민의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후보들이 23일 윤 전 대통령과 당 극우화 논란의 중심에 선 전환기를 옹호하고 나섰다. 지금 국민의힘당이 극우화니 뭐니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질 때입니까? 171석이 다 독재를 쓰고 마음대로 모든 것에 절반을 넘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의
절반이 넘기 때문에 바로 통과시켜버린 거죠. 이들이 쇄신보다 일단 결집에 총점을 맞추면서 극우와 절연하자는 목소리는 전당대 관용의 일부의 주장이 그치게 됐다. 지금 집 안에서 내부 총질하고 내부 칼질을 해서 전부 죽이는 것이,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 웃고 있어요. 팔짱 끼고 웃고 있어요. 아, 지그들끼리 다 죽고 나면 나머지 전부 연좌제로 윤석열, 내란, 수계, 동참하고 방조한 죄로 다 갖다 내고 민주당 해체시킬 거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내부에서 지그들끼리 총질하니까 이거 이시조선의 당파 싸움을 보는 듯해요. 망할 놈의 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쌈질하고 밖에서 들어온 자기 세력을 전부 철저하게 칼로 자르고 이지랄하고 있잖아요. 왜 단합을 해서 171석에 지금 107석 가지고 과반수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김문수 전 고용, 왜 김문수가 국민의힘당을 말아먹고 나라를 망해 처먹었는데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을 또다시, 내가 그랬잖아요. 김문수가 국민을 갖다 우롱하고 자기가 후보로 당선되면 바로 한덕수하고 단일화해서 이재명이 독재를 막겠다 이렇게 거짓말 사기를 쳐놓고 국민을 해유하고 당원들을 다 속여서 지가 후보로 11%로 당선되니까 34% 한덕수하고 단일화해서 뭐 이재명을 독재를 막겠다 했는데, 그 한덕수하고 단일화 안 하겠다고 한 건 뭡니까? 자기 개인으로 두 가지, 한덕수는 두 가지 욕심을 부린 겁니다. 하나는 어부지리로 이재명이가 이번 그 대법원에서 피선거 박탈이 되면은 어부지리로 지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뭐 만약이는 많아 이재명이가 100% 당선되죠. 김문수하고 붙으면은. 그렇게 됐을 때 자기는 당대표로도 할 수 있다. 지금 당대표 나오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그리고 이재명이가 김문수가 국민의힘당 당대표가 되니까 축하한다고 전화를 했어요. 축하할 만큼 여유가 생긴 것은 100% 자기가 당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덕수가 당선됐다면 축하했겠어요? 그들은 제일 우려하는 것이 한덕수였죠. 한덕수 34%에다가 김문수가 뒤로 물러서주고 그 다른 당이 물러서주면 51%는 너끈히 한덕수가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런 당을 위해서 또는 이 국가를 위해서 이재명의 독재를 위해서 자기가 그 한덕수와 단일화해서 물러나겠다는 식으로 그 거짓말을 사기를 쳐놓고 바로 침대에 누워버리잖아요. 못한다. 그런 놈이 지금 또 나와서 당대표 한다고 앞에서 얼씬거린 건 우리는 아주 구토가 나요. 토하려고 그래요. 이 이재명보다 더 나쁜 놈이 김문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우니까 김문수 찍는 이재명 찍는다. 보수 세력들이 왜 자꾸 이재명 쪽으로 갑니까? 김 전 장관은 임기도 다 못 채우고 중간에 파면돼 감옥에 갇힌 분 말씀이란 점을 감안해서 듣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금의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한 것 등을 두고 쏟아지는 단안포 빗방거리를 두며 사실상 옹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민주당이 뭐 저기 내란을 개수라랬는데 대통령이 자기가 치리하고 있는 나라를 갖다가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뭡니까? 정권을 잡지 못한 세력이 내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탈취하는 것이 내란의 기본 틀이지. 자기 저기 창고에 가서 주인이 가지고 창고에 가서 도둑질한 거 봤어요? 자기 것인데 뭐하긴 내란을 저질러요. 이런 것에 지금 국민의힘당이 민주당이 하는 말에 동조를 하고 있고 무슨 자기 내부에 쇄신한다고 지랄하는데, 잘못한 것은 거대 171석을 가지고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줄탄핵을 시켜서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서 국정 내란을 일으킨 것은 민주당이 잘못한 거죠. 줄탄핵 시킨 것이 줄기각됐으면 민주당이 국민한테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들은 뻔뻔스럽게 한덕수가 줄기각으로 풀려 나오니까 바로 재탄핵 시키겠다, 쌍탄핵 시키겠다. 뭐 한덕수하고 최상목이를 가지고 한국 경제를 망쳐먹어야 자기가 다음에 가서 한국 경제를 살렸다 할 거 아니에요? 당선되면. 이래서 이런 식으로 했던 민주당이 나쁜 놈이지, 이 국민들은 국민의힘당이 나쁘다고 할 부분은 단합을 못하고 전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고
6명의 대선 후보들이 전부 다 예? 뭐 홍준표나 무슨 뭐 김문수나 나경원이나 무슨 안철수나 뭐 한동훈이나 다 할 것 없이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 7%, 8%, 11% 그까지 그나마 김문수가 11%는 지가 한독수하고 단일화 하겠다니까 그나마도 11%준 거예요. 지가 41%인 줄 알면 큰 오산이에요 그건. 한독수로 단일화 했으면은 지금 판도가 달라졌겠죠. 국민의힘당이 대통령을 배출했겠죠. 불법 개혁을 정당하고 부정선거 음모를 주장한 전시의 입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당이 이미 전시를 품어서 우리 당원으로 있다며 극우다 하는 얘기는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함부로 어떤 사람을 배제하려는 건 민주정당의 올바른 태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당의 전시 징계 및 출당 추진 움직임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망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들어온 사람 갖다 철저하게 칼질해서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당에서 국회의원이 하나가 오니까 밀어내지 않고 다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이게 찬밥 더운밥 가릴 때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전시는 국민의힘당이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밖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국민들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반감을 세고 국민의힘당에 대해서 극우다 이렇게 극우라는 딱지를 붙여서 더 마이너스를 준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당을 위하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다면 극우스러운 언어를 가지고 좀 극우스러운 언어는 좀 자기가 자제해야 됩니다. 탄핵 정부를 거치면서 대표적인 반타파가 된 장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박물관에 출마를 선언하며 당내 쇄신 목소리를 비판했다. 그런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 극우를 몰이하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맞아요. 극우라는 짓거리는 뭐 내란 내란의 괴수라는 말은 전부 민주당에서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아직 판결도 안 났는데 민주당이 무슨 떠들고 다닌 것을 그대로 국민의힘당이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 내부 총질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이 똑똑하기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당이 훨씬 똑똑해요. 머리들은 좋아요. 근데 이기적이고 단합을 안 해요. 당을 위하지 않고 개인을 위해요.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이 들어오면 나한테 이득인가 불리한가가 먼저지. 저 사람이 들어와서 당이 좀 강해지고 좀 세가 세지고 숫자가 늘어나고 좀 그렇게 되려나. 이 국회의원들은 숫자 하지 않아요? 과반수가 돼야 뭐를 해먹죠. 과반수가 넘어버리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당 배제해버리고 자기들이 단일화 그냥 자기들끼리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민주당 넣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반대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장 의원은 전시와 관련해 함께 싸우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대선 패배했으니 곁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보수 정당이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에서 전시를 불렀다가 윤희숙 혁신위원장으로부터 인적 쇄신 대상으로 주목됐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국민의힘당 망쳐먹고 파탄내요. 가만히 있어도 민주당이 해산시키고 저것들 다 연자제로 윤석열 배출하고 내란 수기를 만든 당 저거 전부 다 쇠고랑 차선 내란죄로 다 하고 국민의힘당 107명을 다 집어넣겠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은 국민의힘당은 똘똘 뭉쳐야지. 누구는 뭐시고 극우고 누구는 뭐니까 다 칼질해서 잘라버리고 내쫓아버리고 이러면 지그들은 안 그래도 107명 갖고 뭘 하게 해먹겠어요. 김 전 장관과 장 의원이 탄핵 정국에서 극우화 논란을 부른 반탄파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전대에서도 반타파와 탄핵 찬성파의 대결 구도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당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노론 소론 싸움처럼. 왜 민주당처럼 단일화 못하냐. 이재명을 갖다 국민의힘당에 대놓으면 절대 대통령 못 됩니다. 지그들끼리 싸워서 이재명은
국민의힘당에다가 당대표로 넣어놨으면 당대 내에서 전부 난도질 해가지고 저그들끼리 국민의힘당에 저그 당대표 갖다가 구속시켜서 감옥에 넣어놓을 인물들이에요. 내가 기가 막힌 것은 만약에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처럼 관저에서 사방에 공수처가 체포하려고 그랬다면 민주당 놈들은 171명이 전부가 다 가서 관저에서 이재명을 보호했을 거예요. 그러나 국민의힘당 어땠습니까? 45명만 나와서 국민들과 함께 공수처 체포 못하도록 70 먹은 노인들도 다 돗자리 깔고 관저 앞에 도로에 누워버리잖아요. 이런데 그 국민의힘당 내부에서 뭐 45명을 갖다가 탄핵시키자, 뭐 징계를 하자,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건 내란에 동참한 세력이다. 지금 자신들이 민주당이 말하는 그런 프레임에다가 가둬서 지금 자신 살 깎는 짓을 하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박수를 칩니까? 이런 놈들은 절대 발을 못 디뎌.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당을 망해 처먹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내가 호남 사람이고 김대중부터 문재인까지 지지했던 사람이지, 국민의힘당이 대권을 가져와야 된다고 믿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거대 그 171당을 가지고 입법 독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상권 분립인 나라 상권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전부 법을 지 맘대로 171석 가지고 절반이 넘으니까 과반이 넘기 때문에 전부 다 국민의힘당 배제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로 31명의 국정원을 다 출탄핵시키고 이것이 헌재에 가면 줄기각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정치보복을 한 거죠. 이런 데 대해서 그 똑똑한 주둥아리로 제대로 따지지를 못하고 지금 내부에 들어있는 뭐 인적쇄신, 뭐 국민의힘당이 잘못된 것은 인적쇄신이 아니라 단일화를 못하고 그들이 단합하지 못한 죄예요. 그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한테 당한 건 뭡니까? 국회의원들의 2020년도 국회의원들의 부정선거를 갖다가 잡아내지 못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장관급에 속하는 그 사람이 민주당의 특정 의원하고 비밀폰으로 전화를 주거니 받거니 선거 중간에 계속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가장 공정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재자 투표함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뚜껑을 여니까 민주당에 떨어졌던 국회의원들 50명이 무대기로 당선됐는데 그 중에서는 백지가 7장이가 9장이 그것도 계산돼서 나왔다는 거 얼마나 이거 더럽게 부정선거였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 이재명이 김문수가 국민의힘당 대선으로 당선되자 김문수가 대선 후보로 당선된 이유는 34% 지지율을 가진 한덕수하고 단일화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국민한테 사기를 친 거죠. 그리고 되니까 어땠어요? 뒤로 누워버렸잖아요. 나는 단일화 못해. 지 사욕을 위한 것이었죠. 김 전 장관과 장 의원이 탄핵 정국에서 극우화 논란을 부른 반탄파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왜 그 조그마한 세력을 가지고 거기서 또 노론 소론 파벌을 만들고 거기다 외부에서 들어온 걸 극우화니 뭐니 지금 찬밥 더운밥 갈 때가 아니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전 극우화의 논란이 일으키는 전 누구죠? 전황일이도 좀 조심해야 돼요. 이 보수층의 색깔을 너무 이렇게 극으로 몰아붙이면은 이딴표도 나가요. 전대에서 반대파 탄핵 찬성파의 대결 구도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가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이들 중 안철수, 조경태 의원은 찬탄파로 분류된다. 초선후 주지훈 의원은 세대교체와 인물론을 내세워 틈새 공략에 나섰다. 그는 이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당은 전국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주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이지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했다. 뭐 경향신문 2025년도 7월 24일자 기사, 윤석열 전환기를 옹호한 김문수, 장동혁 전대합 거세진 반탄파 공세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 크루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뭐 지금 뭐 이번에 다행스럽게 뭐 강선우가 지가 자신해서 이 강선우를 가지고 밀어붙이자 이재명의 지지율이 64%에서 62%로 막 2.4%나 추락하고 민주당도 추락하니까 그때서 민주당의 발등이 불어 터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 국민의 민주당 내에서도 강선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당을 망치고 대통령 지지율을 낮춘다 그러고 내자 강선우가 지가 자진 사퇴했어요. 오늘 모빌리티 TV는 이재명 호위무사 진중권 강선우의 이런 의견을 전했습니다. 진중권 강원대 특임교수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번 인사가 장기적으로 민심 이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 이재명 쪽으로 보수에 실어서 이렇게 이재명 쪽으로 기울어졌던 사람이 다시 이재명에서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강선우 이런 사람을 가지고 갑질을 하고 그 보좌진을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사방에서 갑질이 나오잖아요. 나 국회의원이야 하면서 그 코로나 음성 판정 2주일 뭐를 맞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냥 검사단으로 들어가서 나 국회의원이야 하고 면을 했었는데 이 병원 환자들한테 만약에 양성 반응이 나와서 이걸 다 전파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병원 작살나는 거죠. 자기의 특권을 국회의원이라고 난리를 치면서 이러고 그 전 여성부 가족부 장관한테는 지가 국회의원인데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일이 뭐 말이 많냐 이랬다고 그래요. 사방에서 뭐 자기 집 화장실 뭐 비대를 고치라 그러고 한 적 없다 하는데 그 보좌진이 억울하니까 그 통화 내역을 갖다 공개해 버리니까 우리 비대가 물이 새니까 좀 고쳐놓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다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 통화 내용이 전부 다 공개돼 버리니까 그때서야 인정을 하지. 거짓말쟁이잖아 이게. 그리고 보좌진을 6명 갖다가 채용했으면 6명을 소모품으로 다 잘라버리고 그 사람들이 한 2달 쓰다가 임금을 안 줬겠죠. 그러니까 임금 소송이 2군데나 고발 조치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의 조은희 그 옛날 서초구청장 했던 조은희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에서 보좌진의 봉급을 안 줘가지고 이런 소송이 들어온 거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강선우가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라기보다도 국회의원으로도 자질이 없다. 그런데 이게 뭐 이 강선우가 이재명이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 이재명이 단식할 때 뭐 호위무사였다는 거예요. 뭐 벽에도 해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번 인사 장기적으로 민심 이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며 정권의 리스크를 경고했다. 진 교수는 22일 유튜브 방송 시사저널 TV에 출연해 강 후보자를 둘러싼 보좌관 갑질 의혹은 단순히 증거 부족하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 여당의 사실을 해석 문제로 돌리며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는 지명 처리하면서 강선우 후보는 왜 강행하느냐는 질문에 이진숙보다도 강선우가 더 악질이죠. 막 아주 양파처럼 계속 껍질을 벗긴 벗길수록 나와요.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강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호위무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강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단식 농성장을 지키던 일화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그녀를 완전한 충성파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참여연대 민주노총 여성단체들까지 임명을 비판하고 있는데 강행했다며 이는 대통령 의지로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진 교수는 문진석, 김현정 의원이 갑질은 상대적이라는 식으로 발언하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좌진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보좌진이 아니 갑자기 보좌진이 무슨 강선우가 우리 집 비대 고쳐놔 그러니까 보좌진이 못해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갑질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하고 고쳐놓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그랬잖아요. 그게 뭐 갑질입니까? 이는 사실상 2차 가해를 해당한다. 2차 가해를 하니까 거짓말이다 하니까는 그 통화 내역을 갖다가 밝힌 거죠. 그러면서 이처럼 지도부가 한 몫으로 옹호하는 것은 대통령 결정을 떠받치고 위한 것이라며 결국 욕을 당하고 욕은 당을 먹고 대통령은 뒤로 빠지는 구조라고 해석했다. 그는 여당은 지금 당장 지지율에 큰 타격이 없다고 안심한다 하지만 특히 20, 30세대는 권력형 갑질에 민감하다며 이 사인이 누적되면 결국 정권의 약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 모빌리티 TV에서 뭐 다행히 강선우가 자진 사표를 탈퇴를 해서 그 다행이죠. 이재명 호위무사 진중권 강선우의 이런 의견 전했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오늘 뷰어스의 2024년도 7월 24일자 기사입니다. 개발 끝나면 세계 군사력 3위, 2030년에 개발 끝난다는 스텔스 비행기.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스텔스에 버금가는 그런 화력이 강한 이번에 그 미국이 이란에 던졌던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걸 또 KF-21과 실전급 짝꿍 스텔스 무인 편대기 LOWUS 또 KF-21과 실전급 짝꿍이라고. 한국 공군은 2021년부터 유인 전투기 KF-21과 함께 작전할 목적으로 저피탐 무인 편대기 로우어스를 개발 중입니다. 이 무인기는 XF-58A 발라키어리와 MQ-28 CHOST 바트를 연상시키는 외형의 흰 동체와 붉은색 꼬리를 날개로 구분되며 KF-21과 연계 운용을 전체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방산이 굉장히 발전되고 있어요. KF-21 안전성 그럴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 3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재래식 무기로는 세계 4위, 5위인가 뭐 돼 있는데 3위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KF-21 안전성보다 높고 임무 유연성도 높고 현대전의 핵심. ADD 이명석 책임연구원은 유인기와 무인기가 같이 협업하며 유인기의 생존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며 사람이 타고 사람이 사망률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AI 네트워크 기술 적용으로 실제 임무에 훨씬 유의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F-21의 임무 폭주력과 생존력을 향상을 위해 정찰, 전자전, 대지 공격 수행용 이상 무인 파트너로 설계되었습니다. 아, 우리 한국에 이런 것들은 참 박수를 쳐줄 만해요. 자랑스러워요. 개발이 끝나면 세계 군사력 3위, 2030년에 개발 끝난다는 스텔스 비행기. 우리나라 스텔스 비행기가 5년 후에는 이게 나오겠네요. 참 장하죠. 2025년, 2005년부터 2030년 기술시험부터 실전 배치까지 단계적 진화. 2025년 말 올해 말에는 기술 시범기 첫 비행 예정이 돼 있대요. 2027년은 KF-와 21과 동반 비행 시험 계획하고 있고 2027년 완료 목표는 로우어스 개발, 2030년쯤 KF-21과 편대 운영 가능. 참 비행 시험은 올해 그래서 똘똘 뭉쳐야 된다니까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기들끼리 뭉쳐야 되고 나라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국민이 사랑해주고 지지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그리고 이런 건 중국한테 다 뺏기지 않도록 자체 내에서 이런 것을 보완을 철저히 해야 돼요. 실컷 갖다가 해놓으면 전부 중국이 전부 채가서 저렇게 발전을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비행시험은 올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차세대 공중작전 편대체계 혁신이 머지 않았습니다.
예, 세계 3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은 개발이 끝나면 세계 군사력 3위 2030년에 개발 끝난다는 스텔스 우리 한국 비행기. 그러면 세계 군사력 3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핵이 없어서 문제죠 지금. 근데 현대전에서 핵을 마음대로 던질 수가 없어요. 그건 지구 공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처비탐 설계와 자체 무장 가능성. 로우어스는 스텔스 설계와 EO IR 센서 탑재, 조정면 시험 시각 식별 테스트 등 다목적 수행 능력을 지닙니다. 단순 지원이 아닌 독자, 정찰, 전자전, 정밀 타격의 임무 수행 능력을 확보하여 공중우위 확보에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KF-21의 전력 배가 전장 중심이 바뀐다. 로거스 도입은 KF-21 초도 블록 1을 보완합니다. 유인 무인 복합 편대 국제 흐름 속 한국어 기술력. 대단하네요. 이른바 MUM-T 개념은 미국, 영국, 이탈리아, 호주 등 주요국이 개발 중이며 우리 한국의 로우어스를 통해 국제 수준의 복합 편대 역량을 구현하려 합니다. 특히 KF-21과 FA-50 경공격기도 통합 운용이 검토돼서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유리한 위치입니다. 이게 방산이 우리나라의 효자 덕목인데, 또 정부는 무슨 하나 죽이기 무슨 현대 죽이기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보이지 않는 협공의 시대에 돌입한다. 2037년은 복합편대 실전 배치한다고 돼 있네요. 이 로워스는 단순 무인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게 세계 2030년대는 세계 우가 이 스텔스 이게 완성되는 2030년대는 세계 3위에 세계 군사력 3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직 지금은 세계 뭐 6인가 뭐 5인가 되죠. 그러니까 뭐 미국하고 소련 그 다음으로 우리 한국을 가든지 뭐 중국 다음이든지 그렇게 되겠지 아마. 개발 끝나면 군사력 세계 3위라는 그런 기사인데, 뭐 지금 내 요 좀 정치 코멘트까지 Y기업 장회장의 하수인들이 지금 막고 다 못 들어오게 막고 있네요. 이렇게 철저하게 막고 이 짓을 한 것은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의 33만 배의 카듐이나 비수나 인체 치명적인 나비나 중금속 오염들 수은을 낙동강 상류에서 흘려보내서 정화하지 않고 흘려보내서 안동 때문에 고기가 다 죽고, 안동시에서는 그 물을 가지고 안동 시민한테 주지 못해요. 우리가 지나가다 안동댐 근처를 지나갈 때 얼마나 그 물이 아름답고 그 엄청난 수량에다가 파랗고 깊은 물이 얼마나 좋아요. 이 물이 전부 Y기업 장회장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않고 그냥 원액을 쏟아 먹어버린다는 게, 특히 장마철에는 더 그렇죠. MBC PD 수첩이 가지고 황지천에서 나온 발원지에서 나온 물은 1급수로 최고의 낙동강 상류에서 나오다가 Y기업의 황산공장을 지나쳐 나오면 바로 독곡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의 저주를 50년째 망치고 있는데, 지금까지 Y기업이 왜 저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벌어서 묻지마 살인, 디도스 사이버 테러, 강원도 펜션에 정신조종,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정신조종 자살 살인, 연예인 살인 사건, 성산납에 관여돼서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냐? 암적 존재잖아요. 이것은 그 정화시설에 들어갈 돈을 Y기업이 뭐 환경 그 조사로 온 사람들한테 다 매수해버리고 건판사들 매수하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50년을 버틴 거예요.
이것을 내가 지금 20년째 나의 썬가 크로스의 나의 블로그에서부터 지금까지 Y기업의 정신조종 자살 살인에 대해서 이것을 묻지마 살인 디도스 사이버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수많은 사람이 정신조종 자살로 살해당하고 자살로 위장돼 있으니까 이걸 세상에 알리라 해서 20년 동안 내 30개 블로그에다 올렸을 때마다 Y기업 와서 방해를 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글을 뭉개버리고 삭제해버리고 블로그를 폭파시키기를 20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정신조종 자살로 살해하려고 그런데 왜 안 죽었냐?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왜 우리는 안 죽었냐? 마귀 사탄 영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을 마귀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해서 Y기업이 우리 안방 금고에서 우리 가족의 정신을 조종해서는 Y기업의 이 범죄의 증거물을 우리 갖고 있는 서류를 꺼내다가 선능력 4번 출구에다 주고 이 사실을 기억 못하다고 우리 가족의 기억을 삭제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주 중요한 것을 기억을 못한다고 고민을 하니까 안수를 했더니 바로 그냥 풀려난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걸 자기가 중요한 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죠. 삭제해버리니까. 그때 당시는 지금은 중국이 무슨 건축한테도 레이저를 쏴서 그 정신을 조종해서 뭘 하는 단계까지 갔지만 한국 인간의 실험은 이미 안정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런 초첨단 그런 레이저를 쏴서 마음대로 인간의 정신을 조종하고 네 스스로 자살해라 죽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자 우리 가족을 정신조종 자살로 살해하려고 하려고 그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단지 보혈 찬송을 부르든지 네 스스로 너가 그 사람 가족한테다 안수 기도를 하면 Y기업의 정신조종이 풀린다. 그랬더니 안수하니까 그냥 풀려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 정치 코멘트나 무슨 나의 모든 생방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죽이고 있는 Y기업의 장회장에 지금 내가 서울집에서도 대문과 내 자동차 손잡이에 독을 묻히고 온갖 하고 여기서는 이제 Y기업 황산코에서는 독가스를 해서 내를 피를 토하게 만들고 이 짓을 하잖아요. 죽을 뻔하다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2개월 전에 살려놓으셨어요. 데일리안에서는 2025년도 7월 24일자 매우 위험하다는 신호, 일본에서 발견된 이 구름이 뭐길래라는 거예요. 가가와 도쿠시마 지역서 잇따라 포착,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한 강한 대기 불안정 징후. 데일리안에서 일본 하늘에 모루 구름이 포착됐다. 23일 소셜미디어 X에 거대한 구름이 출현했다는 글과 인증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 구름은 시코쿠 지방, 간토 지방 등에서 관측됐다. 이상하네요. 괴상망측한 구름이네요. 정말 기이한 현상이에요. 이건 하늘에서 내리는 기이한 징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전날 일본 TBS 방송은 위성 사진에서 가가와현과 도쿠시마에 걸쳐 있는 이 수수께 초대형 구름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것은 이거 보이나요? 이게 보이나 몰라. 금방 그 구름이 그리고 이게 보이나 모르겠어요. 내 컴퓨터에서 나온 구름이 이게 지금 그 구름이에요. 이 수수께끼 초대형 구름이 표착됐다는데 이것은 그 애언가로서 미래 만화를 썼던 그 사람의 그 책에서 나왔던 그 구름과 똑같다고 그래요. 일각엔 대지진의 전조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겠다. 이에 기상 전문가는 모루 구름이라고 불리는 구름이라고 설명했다. 모루 구름이 뭐길래? 모루 구름은 강하게 발달한 정난운 꼭대기에서 형성되는 구름으로 상류 기류가 대륙 경계에 도달하면서 더 이상 위로 오르지 못하고
수평으로 퍼지면서 마치 금속을 두들 때 사용하는 모루처럼 펼쳐진 모습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대개 여름철 무더운 날 오후에 잘 나타나며 구름 꼭대기가 평평하고 넓게 퍼진 형태가 특징이다. 그런데 그 만화가가 동일본 지진의 그 날짜까지 맞췄던 그 만화가가 애연가가 이 지진이 일어나는 시기에 이 모루 구름에 대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 그림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즉 모루 구름이 보인다는 것은 하층에서 강한 상류기류가 작용 중이며 그 지역에 격렬한 내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다. 미국 기상예보 매체는 더 웨더 채널은 모루 구름은 폭풍이 가거나 매우 심각하다는 신호라며 만약 이러한 구름을 발견하면 기상 알림을 꼭 확인하고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모루 구름은 이게 위험하다는 신호란 거예요. 데일리안에서 방금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 안철수 머니투데이에서 2025년도 7월 24일 날 기사예요. 안철수 전환길 출당해야 혁신 후보 단일화 결선 투표에 있으니 불필요라는 기사인데요. 안철수는 기회주자예요. 전환길이 들어와서 당대표로 나오면은 자기 꿈이 깨지겠죠. 기회주의자고 이 당이라든지 그런 거에 목숨 내놓고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전부 민주당 이번에 대선 후보에 나왔던 사람이 다 그 모양이었어요. 자기가 포기하고 한덕수를 해서 당의 대권을 가져간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지가 11%로 뭐 34% 먹겠다는 김문수부터 시작해서 한동훈이나 이 안철수나 홍준표나 나경원이나 할 것 다 그래요. 다 6명이 전부 단일화를 못하겠다 하잖아요. 끝까지 자기 이기심으로 꽉 찬 놈들이죠. 어떻게든지 지금 국민의당이 더운 밥 찬밥 가릴 때 됐어요. 전환길이 오면 색깔이 어떤든 구구든 어떤든 일단 집어넣고 전환길이를 이 보수에 맞는 그런 것으로 조언하면서 같이 살아남아야죠.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당 연자제로 해서 대통령 그 내란 수계에 당이다 해가지고 전부 연자제로 끌어서 당 해체식으로 이것들 전부 내란제로 새고랑 채우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안후모는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 정치쇼에 출연해 어느 정도 스펙트럼을 가지는 게 건강한 정당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밝혔다. 안후모는 전식 같은 그분들은 무조건 받아들이면 오히려 합리적인 보수 20% 정도의 분들이 떨어져 나가서 당은 더 쪼그라들 수 있다며 그분들은 또 따로 그분들끼리 같은 생을 가진 그런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이 따로 당을 만들어 활동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금 171석의 거대 지금 민주당에 과반이 넘어버리니까 마음대로 국민의힘당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까지 국민의힘당은 정신을 못 차리고 갖다 잘라내고 뭐하고 내부 총질하고 이지랄해서 그 당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국민의힘당이 쇄신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당내에 내부 총질하지 말고 단합하라는 거예요. 전시 입당에서 우호적인 당권 주자들에 대해서도 안후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비상경과 절연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많은 당원이 원하는 대중정당 전국 정당이 되는 길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라고 했다. 국민의 혁신 방향에 대해서는 혁신안을 놓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너무 회피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제가 대표가 된다면 두 안철수, 윤희숙 혁신안을 비교해 그 중에 좋은 안을 택해서 실행 옮기려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결국 전당대회로 바로 들어가서 이제 뽑힐 당대표가 직접 혁신에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며 지가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전부 이기적이에요. 빨리 전당대회를 거쳐 선출된 권력이 그전보다 훨씬 더 속도를 내서 혁신해서 다시 당을 외면한 국민들의 시선을 잡고 또다시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했다. 당권 경쟁 후보인 조경태 의원이 혁신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결선 투표가 있는 상황이 아니냐. 구티어 선제적으로 연대를 하지 않더라도 유권자가 자연스럽게 한 후보로 이렇게 정의를 해줄 것이라면 먼저 친한계 개판 내에서 정리하고 나서 그런 주장을 한 게 맞다고 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안 의원은 그중에 같이 만나는 제안이 왔었다. 마침 저는 개혁적인 인사들과 계속 만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오 시장이 생각하는 당이 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생각하고 있는 혁신이라든지 또한 지금 수도권 민심이 어떤지 이런 의견들을 교환하려고 한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안철수 전환길 출당해야 혁신 후보 단일화 결선 투표 있으니 불필요라는 기사예요. 이번에 국민의힘당의 대선에 나왔던 놈들 6놈들 전부 홍준표부터 시작해서 전부 안철수 김문수 전부 이기적이고 지 자신을 위한 것이지 당을 위하면 저들이 내서 34% 한덕소리 해서 세워서 국민의힘당이 대권을 가져와야 됐잖아요. 전부 이기적이 한 놈도 그런 놈이 없었어요. 그러나 민주당은 어땠어요? 민주당의 이재명을 갖다 국민의힘당이 났으면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은 안 돼 있고 저기 감방에 들어있을 거야 아마. 국민의힘당은 품을 줄을 몰라요. 전부 난도질하고 잘라버리고 전부 내부 칼질하고 이 지랄들을 치니까 망해먹는 놈의 당이죠. 이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 윤석열 대통령 갖다 찍어서 대통령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 지키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지키려고 45명이 공수처가 대통령 불법 체포를 하려고 드니까 그 국민들 지지 국민들하고 같이 관절을 갖다 지켰던 45명을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내란 수계로 갖다가 내부에서 총질해서 이 사람들 징계해야 된다고 쫓아낼 생각하니 171석하고 107석이 그나마 45명을 째버리면 5, 60석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먹다는 소리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을 다 떠나서 이재명이 갖다 지지를 해버린 거예요. 보수층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국민의힘당은 정권을 줘도 지키지를 못하고 내부 총질하고 들어온 놈 맞고 전부 다가 이기적이고 자기한테 유익한지 뭔지 저울질 해가지고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당한테 침뱉고 돌아서서 다시 돌아와서 그 당의 물을 마시는 놈들이에요. 바로 국민의힘당이. 전부 이기적이 자기한테 유익한 당을 위한 사람 권성동이하고 권영세하고 김기현이하고 몇 사람뿐밖에 없어요. 몇 사람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개인주의예요. 자기한테 유익한지 뭔지 저울질 한다는 거죠. 안철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트럼프가 1% 인상마다 1회 보상 요구, 복잡한 카드 거부. 연합뉴스인데요. 2025년도 7월 24일자 오늘 기사네요. 트럼프 관세 1% 인하마다 1회 보상 요구, 복잡한 카드는 거부. 미 전문가가 열세는 차와 쌀, 트럼프 설득 과정에서 쌀 수입 확대를 포함한 투자액을 상승하고, 일본 언론은 트럼프와 가까운 미 상무 공약 성공, 미일 서로 승리선언 지적도. 한미 무역협상의 가늠자로 평가받아왔던 미일 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관세를 1%포인트 인하할 때마다 보상을 요구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그러니까 관세를 가지고 장사를 해먹는 거예요. 일본 측 협상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지난 22일 현지 시간에 백악관에서 일본 협상단과 만나 관세를 1% 내리는 조건으로 대가를 바라는 거래를 밀어붙였다. 장사치예요. 이게 부동산 업자다 보니까. 이 동맹이나 혈맹 없어요. 전부 이 동맹을 용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주한미군 뺄 수 있어. 네 돈 안 주면 나는 뺄 거야. 이런 식이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관세를 1% 내린다면 그 대신 이걸 주지 않겠는가. 쌀 수입을 더 확대해야 한다. 반도체에 대한 투자, 지원액도 늘려야 한다 할 것이라고 일본 측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일본 협상단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의 경제재생상은 준비했던 교섭 카드를 제시하며 끈질기게 설득했고 약 70분에 걸친 면담은 양측 합의로 종료됐다.
요미우리는 일본이 지난 5월 자동차세, 철 주요 광물 9개 분야에 투자 계획을 제시했고 공급망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에 5월 말께 장관들은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납득하지 않아 6월 미일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났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아사히 신문도 미일 협상 경과를 조명한 기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복잡한 제도는 거부하고 구체적이고 단순한 조건을 선호했다고 짚었다. 뭐 부동산 업체가 단순하죠. 일본은 자동차 관세 철폐 혹은 인하를 위해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공헌도를 기준으로 관세 매기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복잡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아울러 일본은 애초에 쌀 수입 확대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5월에 미국에 제시한 투자액도 1천억 달러 약 147조 6천억 정도였던 걸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규모 거래를 원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쌀 수입 확대가 포함됐고 대미 투자액이 늘어났다. 이거 뭐 칼만 안 들었지 강도죠. 이건 조직 폭력배예요. 일본은 20일 협의에서 투자액으로 4천억 달러 약 550조 6천억 원을 준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결국 5,500억 달러 약 750조 원을 올랐다. 556천억이 757조 원으로 올랐다면 대단한 거네요. 뭐 절반을 더 50%를 더 올려버렸네요. 미국 허드슨 연구소 윌리엄 추 연구원은 자동차와 농산물 개방이 백악관의 중요한 우선 사항이었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그는 차와 쌀이 열쇠였다. 이 열쇠가 없으면 합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일본과 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의 자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이 무역협상에 참여한 미국 측 인사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 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 러트닉 장관을 집중으로 공유한 것이 25% 상호 관세 부과 전 타결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트닉 장관을 집중으로 공략했군요. 니혼 게이자 신문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러트닉 장관과 중점적으로 협의해 일정과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러트닉을 좀 중점적으로 공격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하고 사이가 좋은 측근을 갖다가 공격해야 이해도가 빠르겠죠.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관세 협상을 위해 8차례 미국을 방문했는데 러트닉 장관과는 매번 대면 회담을 했다. 또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대면 회담과 전화 통화 횟수는 러트닉 장관이 15회로 가장 많았다. 베센트 장관은 7회, 그리어 대표와는 3회 각각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도쿄신문은 양국이 각각 자국에 유리한 점을 부각하며 아전 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짚었다. 농산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개방을 했다고 언급했고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는 농업을 희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백악관은 이번 협정을 통해 일본이 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 에탄올 등 미국 제품 80억 달러 약 11조어치를 구매하고 미국산 수입을 75%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은 옥수수와 대두 수입을 물론 구체적인 쌀 수입량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쌀은 무관세로 들여오는 채소 시장 접근 물량에 내에서만 미국산 수입량을 늘린다고 밝혔다. 또 쿼터제로 하겠죠. 또 수입을 늘리는 쌀은 주식용이 아닌 가공용 사료용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쌀이 한국 쌀이나 일본 쌀만큼 기름지고 좋은 게 아니에요. 사료용이죠 주로. 또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입 고기들이 우리 국산 한우만큼 좋지 않죠. 또 미국은 일본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위 장비를 구매할 것이라고 했으나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방위비 예산은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쿄신문은 서로 승리선을 하며 싸움을 중단한 형국이라면서도 일본은 당초 요구했던 관세 철폐와는 거리가 먼 길과를 냈고 미국은 관세가 바라점이 될 물가 상승을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기 위해 타결을 서둘렀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가 트럼프 관세는 1% 인하 때마다 일본의 보상 요구 복잡한 카드는 거부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 그럴수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Y기업 장애장애 하수인들이 철저하게 내 생방을 막고 있어요.